인도네시아는 어떤 법을 어떻게 바꿨을까? 인도네시아가 바꾼 핵심은 단순한 조항 하나가 아니라 형법 전체를 다시 쓰는 수준의 개정이었습니다. 2022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부터 사용해온 형법을 폐기하고 새 형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사적 영역으로 여겨지던 문제를 공공질서의 영역으로 옮긴 것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사생활로 보던 문제를 새 형법에서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고발이 있을 경우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국가가 일상생활을 무작위로 단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기준으로 한 제한적 개입 구조를 택한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가 상징에 대한 모욕, 비방 행위도 처벌 조항으로 다시 포함됐습니다. 다만 과거 군사정권식 처벌과 달리 명확한 요건과 법적 절차를 두어 무제한 적용은 막도록 설계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다종교,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종교 간 갈등,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충돌 가능성이 큰 행위들을 질서 유지 차원에서 법적 관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를 강요하기보다는 충돌 자체를 줄이려는 현실적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본 문제는 자유 그 자체가 아니라 자유가 갈등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SNS 확산, 도시 인구 급증, 가치관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정부는 분쟁이 커지기 전에 기준선을 법으로 그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모두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곳곳에서는 법 개정 이후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건 질서 그 자체가 아니라 법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사적 영역에 대한 법의 개입이 시간이 지나며 점점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시민들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위는 찬성과 반대의 싸움이라기보다 인도네시아 사회가 어디까지를 공동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논의에 가깝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법의 적용 범위가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는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자국의 역사와 비교하며 다원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이해하려는 시선도 보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법이 국제 기준에서 즉시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비판과 이해, 두 시선을 동시에 받으며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법은 완벽한 해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변화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복잡한 사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법은 늘 옳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는 혼란을 방치하기보다 질서를 설계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